복잡한 IT 장애 문제 막상 파헤쳐보면 마치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추리소설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실제 사례가 딱 그렇거든요. 복잡하게 엉킨 선들 속에서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퍼즐풀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네트워크 탐정이 되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발생한 미스테리한 전화통신장애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리적인 해결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짜릿한 기분이 드실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때는 4월 9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롭던 학교에 아주 다급한 긴급 호출이 울리는데요. 하필이면 새학기라 가장 예민하고 바쁜 시기에 절대 터져서는 안 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현장에 그 멘붕 상태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신학기 학부모 상담 기간인데 선생님들 교실 전화기가 싹 다 먹통이에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 상담은 1년 중 손에 꼽기에 중요한 행사인데 바로 그 타이밍에 통신이 끊기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당장 업무가 마비됐다는 연락에 담당 엔지니어는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 빗속을 뚫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날따라 학교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언덕이 유난히 더 멀게만 느껴졌다고 하네요. 자,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 도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을 찾아내야겠죠?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선부터 다 뽑아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속어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단서, 바로 숫자 3 그리고 4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학교 전체 전화기가 싹 다 고장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딱 3, 4군데 특정 교실에 있는 전화기들만 통화 중에 툭툭 끊기거나 아예 먹통이 되는 아주 기이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진짜 놀랍게도 바로 옆 교실이나 행정실 전화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단서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학교 전체가 먹통이 되는 전체 장애였다면 가장 먼저 그 통신망의 심장격인 메인 DCS 보안 장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 3, 4대만 고장난 부분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덩치가 크고 복잡한 메인 장비는 애초에 용의선상에서 빼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 판단 하나 덕분에 진단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의자는 딱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번호가 겹치는 IP 충돌, 전화기 자체 고장, 교실에 있는 작은 허브의 이상, 그 위쪽 공유기의 이상, 그리고 혹시 모를 메인 DCS 장비까지. 여기서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네트워크 진단의 황금요리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생긴 가장 끝단, 그러니까 교실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장비 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고충이 하나 생겨요. 빨리 원인을 찾으려면 당장 그 문제의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기 세팅을 뜯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하필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나마 겨우겨우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도 빨리 들어가서 고치고 퇴근해야 되는데 솔직히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하지만 역시 프로답게 이 붕 뜬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다음 스텝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썼습니다. 길고 긴 상담이 끝나고 드디어 빈 교실에 들어가서 선들을 쭉 추적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네트워크 세계의 영원한 말썽꾸러기, 루핑 현상이었습니다. 루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허브에 꽂힌 선들이 엉뚱하게 연결돼서 빙글빙글 도는 모비우스의 띠처럼 더 보인 거예요. 데이터 트래픽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갇혀서 맴돌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왜 학교 전체가 아니라 딱 그 교실 주변 전화기들만 죽어버렸는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트래픽이 딱 그 구역 허브 안에서만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면서 엄청난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학교에서 이런 루핑 현상이 유독 자주 터질까요? 학교 건물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실마다 인터넷도 써야 하고 전화도 놔야 하니까 작은 네트워크 허브들이 진짜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살짝만 잘못 꽂거나 아니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굴러다니는 남는 선을 허브 빈칸에 푹 꽂아버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네트워크가 꼬여버리기 너무 쉬운 환경인 거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메인 회선이 아무리 빵빵해도 교실 구석에 있는 허브 배선 하나만 잘못되면 이렇게 특정 구역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자, 진짜 원인을 찾았으니까 고치는 건 순식간이겠죠? 꼬여있던 허브선들을 원래대로 싹 풀고 다시 세팅한 다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먹통이었던 전화기들이 거짓말처럼 다시 띠링띠링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쳐졌다는 걸 확인하고 이 소식을 행정실에 전했더니 아침 내내 속이 타들어갔던 주무관님이 진짜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라고 거듭 인사하셨다고 해요. 그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내 손으로 탁 풀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냈을 때의 그 짜릿한 성취감. 여러분도 뭔지 느낌이 오시죠? 자, 사건은 이렇게 훈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덮어버릴 순 없잖아요? 우리도 내일 당장 네트워크 탐정이 될 수 있도록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화장애 해결 7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테랑 엔지니어의 짬바이브가 그대로 녹아있는 이 7단계 리스트, 머릿속에 꼭 캡처해 두세요. 첫째, 전체가 안 되는 건지 일부분만 안 되는 건지 범위부터 좁히기. 둘째, 기기들끼리 IP 충돌이 나는 건 아닌지 보기. 셋째와 넷째, 특정 구간 문제라면 허브나 스위치를 점검하고 오늘 배운 루핑 현상, 무조건 의심하기. 다섯째, 만약 전체가 다 안 되면 그때 메인 장비 들여다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선 상태나 와이파이 혼선까지 체크하기. 어때요? 이 순서대로만 딱딱 짚어가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마인드셋을 고를 겁니다. 장애 원인은 절대 한 번에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가장 끝에 있는 장비부터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이건 꼭 IT 네트워크 수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혹은 일하면서 뭔가 복잡하고 답답하게 꼬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 끝에서부터 하나씩 짚어 올라가야 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문제 해결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학교 언덕을 다시 내려오는 길. 여러분, 아까 처음 긴급 호출받고 그 비 오는 언덕을 헉헉대며 뛰어 올라갈 때의 그 무거웠던 발걸음 기억나시죠? 근데 내려오는 길은 공기부터가 달렸을 겁니다. 어느새 비도 싹 그치고 꽉 막혀있던 문제를 내 힘으로 시원하게 뚫어냈다는 그 엄청난 뿌듯함 덕분에 발걸음이 거의 날아갈 듯 가벼웠다고 해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철저히 원칙대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낸 프로의 자부심. 정말 기분 좋은 엔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전화기가 혹은 사무실 네트워크가 뚝 끊기더라도 오늘 함께 짚어본 이 든든한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차분하게 원인을 파헤쳐볼 수 있겠죠? 속을 알면 더 이상 침묵하는 기계가 두렵지 않은 법이니까요. 물론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는 언제든 믿음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했던 네트워크 탐정의 사건 일지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